자, 본문 온전한 본문 받았지, 그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송순의 면왕정가 바로 본 해석 들어갈게요. 면왕정이라는 것은 정자 이름이고 면왕정과 관련한 어떤 송순의 노래, 이게 바로 면왕정가인데 조선 초기 가사의 모습을 정확하게 조선 초 때 사대부들은 자연친화적 태도를 가진, 그리고 유교적인 임금에게 충성심을 가진 이런 사대부들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면왕정가는 무지막지하게 유명해서 이 면왕정가를 보고 많은 사대부들이 면왕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본떠서 활용해서 아니면 표절해서 많은 양반 사대부들이 뒤를 이어서 가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면왕정가를 왜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필수 가사에 들어가느냐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대부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사대부 자연친화적 태도의 가사의 샘플이에요. 샘플을 봐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변형된 갖가지 내용들도 우리가 다 섭렵할 수 있으니까. 자, 말이 길었다.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본문. 자, 보세요. 사음보 율격이 거의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자, 무등산 끊고 한활기매희 끊고 동다희로 끊고 버더이셔 끊고 이렇게 돼 있죠. 저랑 이제 본문 같죠. 무등산은 전라남도 광주에 있습니다. 과거에 선동열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광주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인데 기아 타이거즈의 어디야? 홈이 광주죠, 광주. 그래서 광주에 실제 무등산이 있었어요. 선동열이 그래서 별명이 무등산 폭격기였어. 무등산 폭격기. 선발 투수로서 최고 구속과 제구력을 자랑했던 그 무등산 경기도란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무등산. 무등산 자체가 이미 구체적 지명을 활용했죠. 산 이름 자체가 지명이기 때문에 무등산 한활기매희. 활기는 줄기. 매라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산이겠죠. 자, 무등산 한 줄기 산에 애가 아니라 산의 동다희. 다희가 뭐냐면 쪽이야.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무등산의 한 줄기의 산이 동쪽으로 버더이셔는 뭘 것 같아? 뻗어 있어. 오케이. 그래. 그런 식으로 한번 맞춰가는 거야. 뻗어 있어.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무등산이 이렇게 있겠죠. 무등산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무등산. 이게 여러분들 한국지리 시간이나 이런 공통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산들은 그렇게 높거나 산세가 험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산봉우리가 뾰족뾰족하지가 않아. 그래서 완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고요. 이게 무등산이라고 할게요. 잘 못 그렸네. 무등산이 우리가 맨날 산하면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이게 산이냐 무덤이지. 우리 무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분으로 이렇게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산은 위성으로 위에서 봐봐. 그만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무등산의 줄기가 이렇게도 있겠고 이렇게도 있겠고 뭐 일루도 뻗어 나가겠고 일루도 뻗어, 이걸 다 무등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무등산의 한 줄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이 서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동쪽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뻗어 있다고. 이렇게. 무등산의 한 줄기가 이쪽으로도 뻗었고 저쪽으로도 뻗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뻗어 있을 거 아니야, 산이. 그중에 이 줄기만을 얘기하는 거야. 무등산의 한 줄기의 산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 멀리 떼쳐와 재월봉이 되어거날. 멀리 떼쳐와. 무슨 뜻이야? 떼쳐와. 멀리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무등산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이 줄기가 쭉 뻗어서 떨쳐 나와서 이게 뭐가 된 거야? 얘 이름은 재월봉이 되었다는 얘기야. 응? 알겠어요? 재월봉이 되었거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무변 끊고 대야에 끊고 무삼짐작 끊고 한오라 끊고. 무변 아무것도 없는 끝없이 넓은 들판. 그걸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다 산이 아니겠죠. 여기에는 이제 들판이 이렇게 있겠죠. 그치? 이게 산이고 앞에는 이렇게 들판이 있을 텐데 여기가 바로 무변대야죠. 끝없이 넓은 들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변대야는 끝없이 넓은 들판에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얘들아 너희들 좀 짐작해봐 라고 할 때 짐작이 뭐겠어요? 생각이에요.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을 하려고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일곱 굽에 끊고 함대 움쳐 끊고 무득무득 끊고 버릇난다 끊고. 일곱 굽이가 함께 움츠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굽이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얘네들이 한데 움쳐, 한데 웅크리고 이런 뜻이죠. 한데 움츠려서 웅크리고 무득무득,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네. 우뚝 우뚝 이런 뜻이에요. 우뚝 우뚝. 우뚝 우뚝 이렇게 벌려 있느냐.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여기서 볼게요. 무등산 줄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서 재월봉이 되었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끝없이 넓은 들판에 너 무슨 생각하려고 이렇게 일곱 굽이가 한데 웅크리고 우뚝우뚝 이렇게 펼쳐져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운데 끊고 구배난 끊고 굶기든 끊고 늙은 용이 끊고. 굶기는 구멍이라는 뜻이고 구멍은 굴, 동굴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가운데 굽이는 굽이 얘가 가운데야, 센터야. 아이돌로 따지자면 얘네들이 뭐 얘는 랩이고 얘는 뭐고인데 얘는 가장 훌륭해 보이고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센터. 거의 장원영급이죠. 여러 줄기 중에 장원영급으로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재월봉이는 이쪽이 가운데 굽이난 이런 거야. 가운데 굽이는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굽이는 굽었잖아. 가운데 굽이는
가운데 구비는 굼기, 구멍, 굴, 동굴,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자, 이제 봐봐. 용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이 나왔습니다. 용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 얘들아, 용하면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하잖아. 얘가 마치 뭐 같다라는 거야? 용 같다고요. 얘를 이렇게, 용이 이렇게 구불구불 용처럼, 용의 등이나 몸통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늙은 용이 어떻게 하니? 선잠을 갖게 해서 머리를 얹혀시니. 이런 거야. 동굴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깨서 아, 뭐야 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산을, 무등산의 여러 줄기에 제월봉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산맥을 늙은 용으로 비유했고요. 선잠을 갖게 해서 머리를 얹은 건데,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너러 바위 위에 송죽을 해혀고 정자를 끊고 얹혀시니. 이렇게. 너러 바위 위에 송죽을 해오고 정자를 얹혀시니. 이렇게 해놨죠. 너러는 넓은 이런 뜻이에요. 너러 바회는 넓은 바위 위에. 그러면 여기 칠판 볼래요?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 이 전라남도 호남 지역에 있는 땅은 그렇게 높거나 뾰족뾰족하거나 산세가 험준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넓은 바위 같은 게 있었는데, 넓은 바위 위에, 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바위 위에 소나무도 있겠죠. 여기 뭐 소나무도 이렇게 있겠고 대나무도 있겠고 하겠죠. 여기 산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베고 거기다 뭘 얹었냐면 까꿍하고 여기다가 정자를 얹었다고요. 이렇게. 알겠죠? 제월봉, 그러니까 늙은 용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제월봉이라고 하는 곳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다 베고 자기가 쉴 만한 이 정자를 하나 세웠다고요. 이걸 얹었다. 봉우리에 정자를 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정자 이름이 바로 뭐냐면 얘가 면앙정이라는 정자예요. 얘가 면앙정이죠. 자, 여기에서 음보율이 좀 살짝 깨지긴 합니다. 봐봐.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리라. 여기까지가 사음보죠. 두 개가 더 추가돼요. 두 날에 버렸난다. 자, 잠깐 칠판 보실까요? 봐봐. 지금 정자를 얹었다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다음 문장은요, 정자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봐봐, 칠판. 이 정자를 보니까 구름을 탄 청하기, 학의 날개처럼, 이 지붕이 날개처럼 천리를 가려고 날개를 확 한번 펼쳐본 것 같다고. 어때? 웅장하죠? 근사하고 멋있죠? 그래서 면앙정의 정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정자의 지붕을 학의 날개를 쫙 멀리 가려고 학의 날개가 쫙 펼쳐진 모습, 이런 식으로.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괜찮아? 여기까지가 서사야. 이제 본사 들어갈게요. 본사.